자, 권영철의 와이뉴스 보도국 권영철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나요? 단군 이래 최대 국부 유출 사건.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외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국회 국정조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5인방에 대한 청문회조차 열리지 못한 채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예. 이게 참 이렇게 제가 이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을 여당 간사로 임명할 때부터 제대로 굴러가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예측대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MB 자원외교 5인방 왜 청문회조차 못 내나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완전히 끝난 겁니까? 아직 일정은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인데요. 그렇지만 청문회 정인 채택이 불발로 끝나면서 자원외교 국조특위도 사실상 역할이 끝났습니다. 국조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 그제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은 채택하지 못했고요. 오늘까지 정인 채택이 안 되면은 청문회를 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청문회가 없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지난 7일에 여야가 국정조사 기일 연기 합의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주일이 지날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특위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청문회를 열지 못한 채 특위활동이 끝난 데 대해서 자괴감을 느낀다. 그렇지만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자괴감이 느껴질 것 같네요. 네. 뭐 이 수십조의 국민 세금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국정조사 그럼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도 되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른바 MB 자원외교는 민간 부문까지 합쳐서 40조를 투자해서 35조 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한 사업이 388개에 이르는데 이 중 조금이라도 이익을 본 곳은 5곳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청문회조차 열지 못하고 마무리된다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인 국정감시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왜 국회가 이제 국정조사에서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을까?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겁니다. 제도적인 한계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가장 핵심은 새누리당이 처음부터 국정조사 무력화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친이계 핵심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을 여당 간사로 지목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냈고요. 예. 그리고 2009년 강릉 지역 재선거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했습니다. 권 의원은 사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을 공천했다면서 지금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최한 친이계 송년 모임에도 참석할 정도로 친이계 핵심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이명박 대선 캠프의 안국푸름 출신인 조혜진 의원을 특위위원으로 차출했습니다. 지금 조혜진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그렇죠. 있죠. 예. 그리고 이 조 의원도 지난해 연말 친이계 송년 모임에 참석했죠. 권성동 의원은 자원외교 국조특위 간사도 자원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권 의원이 국정조사 경험이 많은 데다 스스로 여당 간사를 자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친이계였던 권성동 의원이 국정조사를 어떤 의미에서 방해했다 이렇게도 보시는 건가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야당 간사로 권성동 의원과 카운터 파트너였던 홍영표 의원은 청문회 성사를 위해서 권성동 의원을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 됐다. 애초에 새누리당에서는 국정조사에 뜻이 없었다. MB정부 법무비서관 출신 권성동 의원을 간사로 임명하는 순간 국조가 제대로 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틀어놨습니다. 예. 홍 의원은 권 의원이 이명박 지키기에만 올인해서 국정조사 활동을 하는데 말이 안 통했다. 솔직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라도 2단계 청문회라도 해보자고 했는데 5인방 중 단 한 명도 안 된다고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홍 의원은 권성동 의원은 정말 너무하다. 국정조사인데 여당 간사로서 아직도 자신이 검사인 줄 알더라. 예. 처음 기관 보고 때 전직 사장들을 부르지 못하게 하면서부터 국조특위를 깨려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해외 자원개발 정책을 수립하는데 관여했던 사람들만 불러서 묻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핵심 5인방을 부르는 것은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원외교 문제 이게 네. 당군인의 최대 국부 유출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따져야 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만.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새누리당의 국정조사특위위원의 명단을 제가 하나하나 소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재선으로 권성동 의원과 조혜진 의원, 둘 다 친이계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또 김상훈 의원, 김태흠 의원, 이채익, 이현재, 전하진, 정용기, 홍지만 의원입니다. 이들을 특위위원으로 선임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자원외교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들은 철저하게 국정조사를 외면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새누리당 국조특위위원들은 너무 나쁜 사람들이라면서 지난해 국정조사에서는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는데 예. 국조특위에 들어와서는 아무런 역할도 안 했다. 기가 막힌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홍 의원은 자원외교 국부 유출은 범죄다. 이런 걸 덮어두고 단 한 명도 고발도 하지 않고 처벌도 안 하고 넘어가자는 건 범죄 행위라면서 이건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한편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도 무능했다. 어떠한 이제 여당이 움직일 수 없는 핵심 증거를 내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네, 그 문제를 저도 질문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영표 의원이 가스공사의 경우에 자산이 30조 원이나 되고 예. 부채가 37조 원이다. 이런 거를 하루아침에 준비해서 따지라는 것은 사실 힘들다.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필요한데도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홍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원 3사의 기관 보고가 끝난 뒤에 권성동 의원이 앞으로 청문회는 없다는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들은 공기업 관계자들이 술을 마시고 만세를 부르면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래도 되나 정말 기가 막힌다는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뭐 그런 능력에 한계가 있었다. 뭐 이런 지적이었나요? 회계 전문가들도 아닌데 이런 100일 기간 동안에 제대로 전모를 파헤친다는 게 사실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건 미리 파악된 정부의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 그런 얘기죠. 예. 자, 한편 또 핵심 증인으로 꼽혔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왜 청문회에 세우지 못했습니까? 청문회가 불발된 이유 중 두 번째 핵심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한몸통이기 때문입니다. 예. 캐나다의 애물단지였던 정유회사 하베스트 나라의 인수로 5년 만에 1조 7천억 원의 손해를 보고 매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원이 지난 1월에 강용원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원은 지난 2012년에는 강용원 사장을 고발하지 않았거든요. 예. 자, 문제는 강 전 사장이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지금 경제부총리입니다. 예. 의 지시로 무리하게 인수를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석유공사의 한 중견 간부에게 들은 얘기인데 강 전 사장은 이건 계약할 수 없다 하면서 캐나다 현장에서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부사장이 대신 서명을 했고요. 강 사장은 최경환 장관에게 몇 차례나 불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최경환 부총리는 하베스트 인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하베스트가 뭔지 날이 뭔지도 몰랐다 이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예. 또 강 사장 따로 만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예.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만난 사실이 확인이 됐죠. 예. 그리고 당시에 석유공사가 아닌 지식경제부가 보도 자료를 내고 브리핑도 지경부 차관이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강 사장과 최 부총리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는 청문회에 들어서 따져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새누리당이 반대를 한 겁니다. 어허. 최경환 부총리가 나와서 문제가 드러나면은 결국 박근혜 정부도 내상을 입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반대를 한 겁니다. 이런 문제 사실 자원외교 5인방을 모두 따져야 하지만은 최경환 부총리만 해도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하지 않은 데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겁니다. 예. 말씀드릴수록 좀 답답하네요. 네. 자, 무산됐던 자원외교 국정조사 문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권영철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